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2022년에 반환점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대외 활동이 많았던 5월을 보내고 조금은 느슨해진 우리 아이를 위해서 6월에 챙겨줘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월 학부모 체크리스트. 설명에 앞서 캡처 한번 하고 가실게요. 하나, 둘, 셋. 6월에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기말고사와 6월 모의평가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수시와 정시 준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고사. 제가 5월 말부터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많은 아이들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권해주세요. 시험 범위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할 일은 교과서 1회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사고입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는 교과서 2회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일단 틀린 문제는 아이가 모르는 것. 이건 쉽죠. 그리고 아이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모르는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앞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공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공부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마지막 점검 및 마무리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교과서 1회독하면서 내용 이해하고 생각해보기. 두 번째, 교과서 2회독하면서 내용 암기하기. 세 번째, 관련 문제를 풀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부분을 다시 암기하기. 네 번째, 마지막 점검 및 마무리 암기하기. 위의 과정을 거치되 기간은 각자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시작은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지만 두 번째 과정을 두 번째 주에 해야 돼. 이건 아니란 점. 교과서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이마다 다르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춰서 과정을 진행해야 효과가 올라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월 모의평가입니다. 6월 모의평가는 모든 고등학생이 공통으로 보는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서 전국에서의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고 아이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수시가 유리하다면 내신에 집중하면서 목표한 학교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정시가 유리하다면 내신은 최소화하면서 목표한 학교의 커트라인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부분의 비율을 높게 하되 100%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고1이나 고2인데 엄마, 나 정시 파이터가 될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을 한다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 설득해야 됩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인정하려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내신이 5등급이 나오는데 모의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1등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머님. 이럴 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신이 5등급에 모의평가 4등급이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성적이죠. 그리고 솔직히 내신 공부 대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고1, 고2가 정시 공부를 고3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정시 파이터는 대학을 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최근 정시 파이터로 서울대에 간 정지훈 군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정시 올인은 결과가 좋았지만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준비는 열심히 하고 6월 모의평가가 끝난 후에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어떤 문제에 약한지 파악해보고 해당 부분을 시간 날 때 보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자기가 약한 유형 찾기. 둘째,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찾기. 단 수시든 정시든 특정 분야에 100% 올인하는 건 금물. 자, 특히 고3의 경우에는 N수생이 들어오는 시점이라서 수능에 가까운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3 학생의 경우 멘탈이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6월 모의평가 대비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온 학생의 비율이 25%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6월 모의평가가 끝난 후에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은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가 더 힘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6월 학부모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콘텐츠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